네, 어서 오세요. 우리의 삶에 뭐 여러 면모가 있지만은 그 GDP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삶의 면모 중에 그런 면모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를 매입했다. 무조건 갈아엎어야지만이 좋은 일이다. 이 토목공사적인 정신 상태가 이제 GNP, GDP 정신 상태거든요. 이명박이 대표적인 GDP 정신 상태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고 수수료 내고 집을 사면 GDP가 됩니다만은 그 대출한 돈 이미 GDP로 잡혀놨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동안 은행에 갚아야 할 상환금, 이자 이런 거는 GDP가 아니죠. 그 GDP에 세뇌된 사람들은 이런 하우스푸어를 부자라고 불러요. 재개발하는 곳도 GDP에 잡히고요. 복덕방 비용도 GDP입니다. 임대료도 GDP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GDP에 도움을 주는데, 따라서 강남에서 비싼 집 사가지고 또 비싼 임대료 내고 살면 GDP를 올려주는 일에 충성을 다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잘 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디 뭐 도시 근교에서 오래된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 그건 못 사는 거라고 딱 찍어버려요. GDP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꽃 키우고 나무 키우고 이러는 거는 못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GDP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상태는 아파트 가격만 소중히 할 뿐 삶의 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사람을 자꾸 그렇게 정신을 만들어 간다고. 그러니까 성장의 환상에 빠진 정부는요, GDP를 낮추는 저가주택 같은 거를 전혀 선호하지 않습니다. 품앗이라든가 집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웃한테 나눠주는 거는 금지예요. 그건 GDP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이에요. 주고 싶어? 그럼 배달시켜줘야 돼요. 집에서 만든 잡채, 김치, 떡 이런 걸 이웃한테 나눠주는 것은 완전 금지예요. 배달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GDP를 현저하게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생상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배달시켜주면 위생에 문제 없는데 옆집 아줌마가 만들어주는 거는 위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문화가 바뀐다 그 말이죠. 우리는 전통이 뭐 많이 바뀌었다고. 전통이 뭐냐 하면요, 실은 그 전통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세뇌됐다는 거예요. 노인들한테 지팡이를 선물하면 인색한 놈이 되어버립니다. 아직은 좀 걷는 노인이라고 그래도 전기 스쿠터 같은 거 사줘야 돼.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노인한테 운동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시라 그거예요. 더 몸이 약해지라 그 말이에요. 빨리 죽어라 그거지. 봄날 빨리 가라 이거죠.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걸어야 돼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다고. 걷다 대고 스쿠터를 사줘야 돼요. 그러면 GDP가 올라갑니다. 가족 사이도 보살핌이 GDP화 되어 가고 있죠. 보양원, 실버타운 뭐 그런 게 다 그런 건데요. 그렇게 부모님들 그쪽을 모시게 한 사회가 경제를 그렇게 쪼들게 만들어 갖고 젊은 사람들을 죄다 부모님을 봉양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보살핀다는 것도 기업화 시킨다 이거예요. 기업화. 지금 개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화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단지 사람을 돌본다는 걸 점점 GDP화 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 결혼식은 말이에요, 돈을 엄청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GDP를 올려줍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GDP를 낮출 가능성이 많죠. 사람 불러서 할 일을 갖다가 두 부부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GDP 문화라 그거예요. 등록금이 적어가지고요, GDP가 낮은 공교육을 망가뜨려도 괜찮아요. GDP가 더 높은 사교육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 사교육을 높이면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거죠. 유치원 나왔으면 잘 사는 것이고 피아노 학원 다니면 잘 사는 나라야. 아이들이 모든 삶을 이렇게 GDP로 계산하는데
참 익숙한 나라가 이른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국가가 실제적으로 그 GDP를 낮추는 그 홈스쿨링을 불법으로 만들었잖아요. 뭐 저항 정신을 키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GDP에 전혀 상관을 안 하게 만들어 놓은 거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학교나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야 그래야 GDP로 잡힌다고요. 따라서 홈스쿨링은 이상한 부모든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들한테 놀이터 만들어주는 거는 GDP에 그렇게 도움을 안 줘요. 장난감을 사줘야 돼요. 그래야 GDP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못 사는 아이들이고 장난감 가득히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잘 사는 아이라고 그런 미학이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갖다가 집안에 다 꽁꽁 묶어놓고 장난감을 가득히 사주면 되게 그 왕자처럼 자랐다. 이따위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아니다 그거야. 저런 아이들이랑 놀지 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GDP 정신이에요 이게. 물질주의 소비주의 정신이죠. 이게 이제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인정해준 대학에서 졸업을 해야만 합니다. 혼자 자가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등록금을 받아야 된다니까. 등록금을 받으면 공부 잘한 것이고 등록금 없이 혼자 자기 개발한 거는 그거는 이제 가치가 전혀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식민사학 가르치면 그게 GDP에 잡히고요. 제야에서 민족사학을 꿈꾸면 GDP에 안 잡힌다고? 그 학문의 세계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GDP에 안 잡히면 안 알아줘요. 실력 없다 이런다고요. 들어보지도 않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식사업은 GDP에 잡히지만 독립 지식인들은 GDP에 안 잡힌다 그 말이에요. 안 잡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기분 나쁘고 더럽지만 실력 없다 이래버린다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는 질이 높은 것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GDP에 안 잡히는 독립 단체들의 연구는 질이 낮은 연구가 된다고 미학적으로 판단하기까지 이르른다 그 말입니다. 이게 GDP 정신 상태예요. 가정부를 쓰면 GDP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이라고 칭송받아요. 하지만 엄마가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키우면 못 사는 집이다 이런 미학이 생겨난다고. 왜? GDP에 안 잡히니까요. 남편의 월급은 GDP지만 가사는 GDP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노동이라고 여자들보다 나가서 일하라 그러고 가사를 돈으로 쳐달라 그러고 이런 게 페미니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노동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라는 게 페미니즘 경제학인데 페미니즘 경제학은 철두철미하게 GDP 경제학이에요. 독신을 강조하는 게 왜 독신을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될 세탁기를 2개 사도록 유도하는 게 GDP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그 제품 파는 사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페미니즘 덕택에 자기들 먹고 산다고. 성장에 미쳐버린 정부는 말이에요. GDP를 낮추는 전업주부 선호하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나가서 일하면 GDP가 올라가니까요. 나가서 일하는 여자는 멋진 여자고 그런 여자가 많은 곳은 선진국이고 여자가 집에 있으면 못난 여자고 그런 곳은 후진국이고 이런 프레임이 딱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결혼 조건에 가사일 따지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철두철미한 GDP 정신 상태라고요. 이 부부관계하고 가족을 말이야 노동의 현장으로만 파악하는 인간 말종들의 논리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과 가정을 진정 사랑하고 아끼면 가사 양육이 그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 부담이냐고요? 이건 세대 문제도 아니고 전통 문제도 아니에요. GDP에 세뇌된 물질 문화 현상이라고요. 자식을 키우고 가사 일을 하는 그걸 부담이라고 판단했다는 거 그 자체가
행복 개념 반 이상을 다 발로 짓밟고 있다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낳아준대요. 낳아서 누구한테 준대요. 아이를 낳아서 준대요.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마저도 노동력 제공이라고 하는 GDP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문화 소비문화로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식마저도 가정도 가사도 가족도 모두 시장에서 팔고 살 수 있는 가치로 본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이발사하고 결혼한 사람은 머리 깎을 돈 지불하지 않잖아요. 어? 아내나 남편이 깎아주면 되잖아요. 이거 GDP랑 관계가 없어. 못된 부부야 이런 사람들은. GDP 사회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GDP 사회에서는요 모두가 물질적이어야 하고 소비적이어야 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충분히 쓸만한데도 물건 갖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되고 쇼핑하러 나가야 되고 이게 GDP 사회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상적인 배우자는 직업이 어떻다기보다 그냥 쓸 돈이 많은 사람이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GDP 세뇌된 사람들한테는. 지금이야 뭐 워낙 직장 잡기가 힘들어서 뭐 그렇지 않느냐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경기 좋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정된 직장을 원한다. 안정된 소비를 원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소비하고 싶다. 맞벌이 부부가요 각자 300만원씩 벌어가지고 집안에 600만원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보모한테 200만원을 줬다고 쳐요. 그러면 400만원 갖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GDP는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600만원 딴 데서 벌어왔으니까 600만원, 200만원 딴 사람한테 줬으니까 총 합쳐서 800만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거 GDP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GNP고 GDP 구간에. 계속 이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다고. 맞벌이 하라고. 에? 각자 300만원씩 벌어서 보모한테 200을 주면 총 800이 되기 때문에 나라가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두 부부가 집안 청소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업체 부리면 그만큼 GDP에 봉사하게 된다고. 무슨 건물 청소도 아니고 말이에요. GDP에 매몰된 사람들은 이런 집을 잘 산다고 얘기한다고. 이제는 아예 가정부 업무도 이제 기업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줄 알아요? 다 좋습니다. 뭐 힘들만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2024년 그 영국 앙케이트 조사를 봤더니 가정에서 청소업체를 부르는 왜 부릅니까? 라고 하는 그 응답 중에 1위가 말이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업체를 불러 쓰는 것이 집안이 더 깨끗하다라고 믿어서라고 하는 게 응답이 1등이에요. 근데 GDP 사용하는 게 미학의 차원까지 올라왔다니까요. 아니 어떤 화학약품 쓰는지도 모르고요. 우리 집에 어디에 화학약품을 묻혀놨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찝찝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요. 저는 레몬으로 청소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청소업체 사람들 들어오는 거 보면 무슨 악마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화학약품을 갖고 들어오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집안이 더 깨끗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옆집 아줌마가 만들어주는 밥보다 가게에서 먹는 밥이 더 위생 청결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죠. 그 GDP 정신사회예요 이게. 소송을 벌여가지고 변호사하고 법원 비용이 발생하면 GDP가 올라가요. 따라서 시민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경찰 부르고 고소고발을 해야지만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그래야지 법원 비용이 올라가고 변호사 비용 올라가고 일처리 비용이 생겨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교대역 그 법원 검찰청 있잖아요. 그 뭐 부자 동네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부자인가요? 죄다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도둑이나 그 강도 잡는 경찰 임금 처리 비용 모두 GDP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소한 일에도 경찰이 끼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GDP가 올라갑니다. 조금 말 심하게 해도 폭력으로 판단해서 기소해버리면 그 GDP 올라가는 짓거리라고 그게.
그게 사람들 무의식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치안 업무를 말로 처리하면 GDP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간에 어떻게든 간에 조서를 꾸며야 돼요. 조서를 꾸민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사건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꾸민다 이 말이야. 사건을 만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소송비용, 사채 처리, 상처 처리, 보상금, 보험 처리 모두 유발하고 이게 모두 GDP로 잡혀갖고 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그 말이야. 미국이 대표적이라고요. 그래서 강도가 많을수록 GDP가 오르기 때문에 또 그 강도한테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또 비용이 더 발생하고 그러면 GDP가 더 올라가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강도를 막으려고 무작정 달아놓는 CCTV도 GDP를 올려주고요. CCTV가 또 순찰 비용, 경비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GDP를 잡아요. 아주 자세하고 세부적인 일, 아무것도 아닌 일도 사건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GDP를 올리는 나라가 우리는 이런 나라를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왔다고 말이에요. 인도는 말이에요. 인도는 동네 아줌마들이 CCTV라 그러잖아요. 마을에 맞아요. 동네 아줌마들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마을의 웬만한 사안을 마을에서 처리하면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마을 민주주의, 공동체 민주주의가 GDP를 결코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이런 마을은 사라져야 한다 그 말이죠. 응? 변호사 부르고 경찰이 들어오고 CCTV 달고 법원 판사들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만이 GDP가 오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결론을 내려주면 이건 못 사는 나라고, 이런 민주사회는 무너져야지 좋다는 게 GDP 사회다 그 말이죠. 자동차를 사면 GDP가 오르잖아요. 그 자동차에 치여도 GDP가 올라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앰뷸런스 불리면 GDP가 올라가고요. 자동차를 많이 사갖고 교통사고를 많이 내면 GDP가 올라갑니다. 병이 들어야 GDP가 올라가고, 처방약을 줘야 GDP가 올라가고,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러야 GDP가 올라가고, 하물며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그냥 어디 묻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꼭 장례식을 치러준다고 동물들도, 그러면 GDP가 올라가고, 건강검진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끝없이 건강검진을 해서 스스로 자기 병을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래 거기서 처방약 먹고 의사들을 계속 만나고 그래야 GDP가 오른다 그 말이에요. 요 얘기는 뭐 다음 영상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백신 문제도 또 끼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GDP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것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인간적인 접촉, 인간적인 처방, 인간적인 해결책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무조건 현금화되고 진세화 되어야지만이 그게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 체계를 만들어 놨다고요. 인간적인 것을 무조건 싫어하는 게 GDP 사회다 그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